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참 기자하면서 가장 애매한 게 생로병사 관련 기사는 그 자체로 팩트예요. 누가 뭐 태어났다, 누가 잘 크고 있다,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이런 생로병사 기사에 물음표가 붙으면 많이 복잡해지죠. 우리 이제 기자들은 마지막 사망 관련해서 사망의 미스테리로 연결돼 버리면 되게 복잡해져요. 게다가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게다가 국내가 아니면 더 어려워요. 취재는 제한이 되어 있고, 수사도 우리 경찰과 현지 경찰이 너무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뭐 다 막히는 부분만 많아버리는. 지금 서세현 씨 사망이 미스테리에 아주 쫙 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국내로 이송해가지고 부검을 하느냐, 현지에서 화장하느냐. 국내로 이송해서 부검을 했으면 사태가 더 어떻게 됐을지 알 수, 물론 부검했는데 그냥 뭐 별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고, 더 미스테리, 아마 뭐 국내 들어오는 그 공항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시끄러웠을 텐데 현재 화장이 되면서 그렇진 않게 됐지만 미스테리는 그대로 함께 불태워져서 사라지겠죠. 그래도 여튼 불거진 내용들이 있으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애초 서세현 씨 사망 뉴스를 보도할 때는 링거 쇼크사라고 보도를 했었죠. 저도 뭐 많은 기사 써봤지만 링거 쇼크사는 처음 접해보는 사인이었죠. 근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의료계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어요. 말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의학 전문 기자로 유명한 홍해걸 씨가 보낸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링거가 사망 원인 아니냐는 일부 추측은 넌센스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다 죽었다고 해서 커피가 사망 원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지병이나 기왕력, 뭐 보통 병력이라고 하는 이 있거나 심장 쪽에 돌연사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물론 이제 이분도 역시 직접 뭐 환자나 시신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추측만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대 목덕병원 응급의학과 남궁인 교수도 이제 유튜브에 출연하셔가지고 이걸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링거는 보통 말하는 수액이고 그 이론상으로 100% 안전하다 그러면서, 행여 이런 링거가 오염됐거나 아니면 다른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물질이 어떻게 들어서 오염이 되는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쇼크가 가능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료계에서 이런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뭘까요? 서세현 사망에 뭔가 미스터리라고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대한민국 의사들이 그런 쪽에 나서진 않죠. 제가 보기에는 뭐 한 가지 이유는 딱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링거를 맞고 쇼크사 했대. 병원에서 링거를 맞히래. 이거 맞아도 되는 거야? 혹시 맞다 나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환자들의 일반 그 대중의 어떤 링거에 대한 공포감 뭐 이런 걸 연결되면 안 되니까. 링거는 100% 안전해요. 서세현 씨 사망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나왔던 얘기는 의혹이나 미스터리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링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남는 의혹은 하나죠. 링거 때문에 쇼크 사는 게 아니면 사인이 뭐지? 지금까지 이런 대부분의 어떤 현지 소식은 박현옥 부회장님, 그러니까 박현옥이라는 분이 아시아 한인회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좀 활동하고 계신 분이신데, 그 캄보디아 한인회장도 역임했다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한인 사이를 잘 아는 분이겠죠. 이분이 이제 현지에서 서세현 씨랑 친하게 지냈고 뭐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과 연락이 되는 국내 몇몇 매체의 기사를 통해 가지고 다 보도가 됐어요. 현지를 가서 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링거 쇼크사였다라는 이야기도 이 박현옥 부회장님 얘기에서 나온 거였었죠. 그랬는데 그대로 그냥 가는 사안이었는데, 국내 기자들이 뭐 취재도 할 수 없고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기사 써야 되니까, 디스패치에서 이 고인이 세상을 떠난 미래병원 쪽에 전화를 계속 해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간호사랑 통화가 됐어요. 간호사가 정맥 주사를 맞다가 사망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럼 무슨 주사를 맞냐고 물어봤더니 대뜸 프로포폴이라고 답을 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대답이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한국 사람이 전화를 바꿔가지고 여기는 프로포폴 없다, 그런 거 취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링거 맞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은 뭐 더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다, 뭐 혹시 또 프로포폴이 사인일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여튼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내용이 확인됐으니, 그래서 디스패치가 기자를 캄보디아로 보냈죠. 그러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병원을 갔어요. 병원 가가지고 병원 안에도 들어갔어요. 왜냐? 병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1층 치료실에 들어갔더니 약품들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약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수액이 있었대요. 뭐 우리 보통 말하는 포도당. 근데 유통기한이 2022년 7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나비침이라고 그 링거에서 몸까지 오는 그 긴 그 주사기 쓰는 그 주사 바늘이랑 그것도 발견했는데 제조일자가 2018년 10월 5일이었어요. 대부분 유통기한이 2년이니까 이것 또한 2020년 정도에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나비침이었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라는 약물도 발견이 됐는데 역시나 2022년 4월 10일까지였대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2024년 1월까지인 염화나트륨,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인 프로포폴만 발견이 됐어요. 근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서랍 안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프로포폴은 냉장 보관이거든요. 실온인 서랍 안에, 그것도 뚜껑이 열려서 닫힌 거예요. 한 번 재사용이 안 되거든요. 한 번 썼으면 끝인데 쓰다 만 게 서랍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검정 봉투, 뭐 쓰레기 같은 담는 검정 봉투에 보니까 주사기가 하나 있는데 주사기 안에 우유빛깔의 약물이 들어있는 거를 발견해 사진을 찍어왔어요. 우리 프로포폴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우유주사라고 하죠. 이게 프로포폴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여튼 우유빛깔의 약물이 들어있는 주사기까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 지금 디스패치 취재만 놓고 보면 프로포폴이었을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무리 디스패치가 취재력이 뛰어났다고 해도 어떻게 병원 내부에 가가지고 약품 다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병원의 약품이 유통기한 지난 수액, 나비침, 마그네슘, 그리고 유통기한 있는 염화나트륨, 프로포폴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병원 가면 뭐 약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거는 그 병원이 비밀이었어요. 현재 상태 그 병원은 폐쇄가 됐다고 해요. 간판도 떼라고 했다고 하고, 그 건물주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건물주는 그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제가 뭐 등기부등본을 떼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디스피치 갔을 때는 병원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정확한 명칭은 미래 폴리클리닉. 진료 과목은 성형수술, 줄기세포 치료, 스킨케어, 제대열 치료. 그리고 그 간판 한쪽에는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가 같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은 정확히는 현재는 폐쇄된 상태인데, 폐쇄라는 말이 좀 모호한 게 오픈하기 전이었어요. 병원이. 원장은 한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인 원장은 한국에 있었고, 관리이사라는 사람이 한 명 한국인이 있었고,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 간호사도 그날 면접을 봤대요. 그 당시 디스패치를 만났던 박현옥 부회장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병원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날 서세원과 운영이사가 간호사 면접을 받고 그 간호사에게 링거를 맞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병원에는 원래는 관리이사 한 명만 있었고 그날 간호사를 한 명 뽑은 거예요. 운영이사가 치과일이 있어 자리를 비운 사이 쇼크가 온 모양이다. 게다가 사망 당시 관리이사는 또 병원에 없었어요. 그 병원에는 단투 간호사와 서세원 씨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확인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박 부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사 말로는 서세원이 치과도 냈다고 한다. 서세원이 의료사업을 하겠다며 한국에서 의사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병원은 서세원 씨 병원으로 추정이 되는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서세원 씨가 병원을 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한국인 원장도 하고, 뭐 한국에서 의사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 간호사 면접도 보고 이렇게 병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는데, 그 링걸 맞다가 쇼크사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디스패치 보도가 나오면 막 화제가 되니까 또 여러 매체에서 또 이 박 부회장에게 연락을 했겠죠. 그랬더니 그 디스패치 때와는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서세원이 병원을 운영하고 간호사 면접을 직접 봤다는 얘기도 있는데 병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지금 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또 뉴스원과 인터뷰에서는 또 그 병원이 서세원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병원 운영자를 잘 알고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매체 세 군데서 다 달라가지고 그냥 세 가지를 놓고 그냥 유추해 보기에는 이 병원과 서현 씨가 관계가 있는 건 맞아 보여요. 직접 본인이 운영하는 건지 내지는 본인이 동업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서현 씨가 도와주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관계는 되어 있는 병원으로 보이고 아직 문은 열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려면 뭐 시신을 부검해야겠지만 지금 화장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최소한 링거를 맞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어떤 약품을 링거를 맞으셨는지 단순히 그냥 100%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수액만 맞으신 건지 아니면 거기다 뭐 영양제를 탔는지. 근데 그때 박 부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직접 그 사망한 상태 서세현 씨 팔에 꽂혀 있는 주사 바늘을 본인이 뺐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팔에 꽂혀 있는 링거를 직접 뺐다. 3분의 2 정도 맞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색깔이 오렌지색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디스피지 가는 병원에서는 오렌지색의 어떤 약물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약품을 맞다, 어떤 약물을 링거로 맞다가 사망했는지가 아직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원인지도 애매한데 병원은 아직 오픈도 안 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또 하나는 그날 그 병원에 누가 있었는지. 여기저기 기사를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은 3명 정도가 있어요. 우선 디스패처 전화했을 때 받아가지고 프로포폴을 주사했다라고 얘기한 간호사. 그 다음에 그날 당일 서세현 씨가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 간호사. 그리고 서세현 씨한테 직접 링거를 투약했던 간호사. 근데 박 부회장 말을 의하면 그 면접 본 간호사, 그날 면접 본 간호사가 주사를 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동일 인물 같아요. 그리고 그 전화 통화했던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동일 인물로 보여지긴 해요. 그렇다면 간호사 1명, 그 병원에는 관리의사 1명, 간호사 1명만 있었던 거죠. 간호사가 그날 면접 봐서 그날 채용이 된 걸로 보여지니까 서세현 씨. 그러면 관리의사는 그 당시에 병원에 없었다고 하니까 둘만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었는지. 그런데 보면 이 박현욱 부회장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갔다고 했거든요.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연락한 사람이 간호사일 수도 있죠. 아니면 관리의사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 갔던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 그 서선 씨 딸 서동주 씨도 그 디스패치 만나서 한 얘기가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 링거와 수액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간호사 진술을 받았는지, 약물 검사를 했는지 뭐 이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동 씨와 함께 캄보디아를 다녀온 그 이성희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 건 맞다. 그러면서 간호사를 제외한 최초 목격자가 누구였고 언론에 알려진 최초 목격자에게 연락을 취한 병원 관계자가 누구였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언론에 알려진 최초 목격자는 아무래도 그 박현욱 부회장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 박현욱 부회장한테 연락을 취한 병원 관계자, 우리는 그냥 관리의사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갔던 이 변호사 말로는 그게 누구였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간호사를 제외한 최초 목격자가 누구였는지, 이 얘기는 언론에 알려진 최초 목격자 말고 또 다른 최초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린 전부 다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관리의사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간호사가 먼저 관리의사한테 얘기를 했을 거로 보여지니까 아마 간호사를 제외한 최초 목격자는 관리의사였겠죠. 그리고 그 관리의사가 박현욱 부회장한테 연락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현장에 갔던 이성희 변호사는 이게 누군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병원에 제3의 누군가 있었다는 이야기일까? 라는 의혹이 생기는데 명확하지가 않죠. 여기서 가장 우리나라 경찰이 이걸 수사한다. 뭐부터 할까요? CCTV부터 보겠죠. 근데 디스패치 보도에 의하면 1층 치료실에는 CCTV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비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치료실, 그 병실에 CCTV가 있었고 그 서세현 씨 사망 이후에 바로 수거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건 CCTV를 수거해 가지 않고 보통 그 카드만 뽑아가지고 보는데 왜 수거해 갔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의문은 아직 병원이 개원을 안 했고 지금 보통 병원이 개원하면 의료 장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CCTV를 달거든요. 누가 훔쳐갈 수 있으니까. 아직 약물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도 없는 병원에 CCTV를 달아서 또 돌리고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근데 하여튼간 스포티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CCTV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조사해야지 뭔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현재에서 뭐가 수사해서 결과물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제 시신을 국내로 옮겨서 부검을 해보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지금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8일 정도 걸렸는데 그거는 그냥 현재 화장을 하자라는 유족이 있는가 하면 한국으로 가서 부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래서 유족들이 결론을 못 내고 계속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현재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냥 현재 화장하는 걸로 결론 났고, 이렇게 미스테리도 아마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여서, 뭐 한간에서는 뭐 조폭 관련 연루설도 있고 막 그러고 막 되게 막 루머가 너무 많아졌는데, 제가 보기에 미스테리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어요. 그럼 이대로 서현 씨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사라질까요? 제 취재 경험에 의하면 이거는 두고두고 미스테리와 루머로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루머는 대중이 궁금해할 때 생겨요. 궁금해하는데 답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치권이나 이런 건 그런 거 안 하는데 연예인 얘기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술자 같은 데서 뭐 어떻게 된 거래?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근데 누가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됐대. 아 그래? 그런가 보네. 쉽게 믿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뭐냐? 루머예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루머를 들으셨을 거고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재밌는 루머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루머 생겨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이 미스터리가 그대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루머는 그 누군가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설득력 있고 고개가 끄덕끄덕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줘도 다 루머에 불과해요. 이제는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 미스테리에 뭔가를 알려드리겠다 얘기했지만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하나예요. 그냥 서세훈 씨가 세상을 떠났다까지만 기억하시고 관련 루머를 귀 기울이시면 고인을 더 슬프게 하는 일일 수 있고, 그걸 떠나서 그 진실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에 본인의 뇌세포만 낭비하시는 게 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정도만 보시고 더 이상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